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6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 총력. 부천시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부천시 공무원 정원은 2,656명이며 법정 의무 고용률 3.8%에 따라 101명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 인원은 88명으로 고용률은 약 3.3%다. 이에 시는 올해 연말까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3.6%까지 높이기 위해 신규 채용 확대, 인사 운영 개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3개 분야의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공개 경쟁 채용 외에 임기제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는 상반기 임기제 공무원, 일반 행정요원, 하반기에는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의 역량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인사 운영도 개선한다. 임용 대기자는 장애 유형과 근무 여건, 직무 적합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재직자는 인사 상담과 고충 수렴을 통해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장애인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채용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한 인재 추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동택 부천시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고용률 제고 방안은 포용적 공직 문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단순한 고용률 달성을 넘어 실질적인 포용 행정 실현에 힘쓸 방침이다. 202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장애인 평생교육 7대 분류인 기초문해, 학력 보완, 직업 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 교양, 시민참여, 성인 진로 등이며 장애인 대상 영역별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시설,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및 평생교육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한 개 사업당 최대 4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신청액 대비 5% 이상의 자부담 편성이 필수하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신청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태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김상동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평생학습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 운영. 부천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100세 건강실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 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전문 간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 치매선별 검사와 인식개선 교육, 이동 금연 클리닉 상담 및 금연사업 안내 등으로 운영하며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100세 건강실을 운영했던 동과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 보건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세부 일정은 부천시 건강증진과 지역번호 032-625-4405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정원 부천시 보건소장은 100세 건강실 운영 종료에 따른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야 신천 희망 찾는 복지장날 운영 협력 강화. 시흥시 대야 신천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 찾는 복지장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아람관 4층 중회의실에서 협력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흥시 마을복지과를 비롯해 마을자치과, 신천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시흥시 대야종합복지관,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시흥시 자살예방센터 등 다양한 협력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사업 운영계획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방안 마을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기관별 주요 복지 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홍보물 제작 방안을 논의하고 복지 상담에 참여한 주민의 서비스 연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는 등 촘촘한 마을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엄계용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이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2025년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자치단체 평가군인 시 부문에서 상위 15%에 포함됐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이 주요 선정 요인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이끌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혁신평가를 추진한다. 평가 대상은 17개 시도와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다. 이번 평가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 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 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향상, 주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군별 심사가 진행됐다. 시는 특히 혁신활동 참여,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 참여 강화, 인공지능 대전환 기반 구축, 대표 혁신과제 추진, 국민 체감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관학정책연구 모임인 혁신나래 연구단 운영과 혁신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전시회 개최, 부천역 일대 막장 유튜버 BJ 근절 노력, 온마음 AI 복지콜 운영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 과제도 성과로 인정됐다.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실행한 점도 긍정적인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권빈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의 변화를 만드는 혁신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월곶동 독거노인 대상 밑반찬 지원으로 지역 돌봄 강화. 시흥시 월곶동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고립 예방을 위해 밑반찬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월곶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흥시니어클럽은 그간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맞춤형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고립 위험이 큰 홀로 사는 노인 가구 15명이다.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안보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 600만 원의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운영된다. 밑반찬 조리와 배달은 시흥시니어클럽이 담당하고 배달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정연배 민간위원장은 작은 반찬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명화 공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살피는 지속 가능한 돌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